네, 얼마 전 독일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튠겐, 작센,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브란덴부르크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극단주의적 정당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인입니다. 오랜만에 유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죠. 9월 1일에는 튠겐 작센, 그리고 9월 22일에는 브란덴부르크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우리가 소위 민족주의적 극우정당이다 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독일 대한정당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정당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특히 튠겐 지역에서는 33%의 득표를 하면서 무려 1위를 하기도 했죠. 작센에서도 2위를 했고 또 브란덴부르크 지방의회 결과에서도 출구조사에 의하면 3인당에 이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위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유럽에서 그러한데요. 독일에 대한 정당 AfD는 그야말로 네오나치 정당이다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매우 극우 정당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튠겐에서 AfD의 승리를 이끈 비오른 회케. 비오른 회케는 홀로코스트 기념비를 두고 수치의 기념비다 라고 혹평을 하면서 더 이상 독일이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민자들을 두고 침략자다 라고 비하를 하면서 독일의 혐오 발언 및 차별금지법에 위반되었다라고 해서 2차례나 기소가 되었고요. 또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설이 있다 보니까 유럽연합의회 내에 있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 앤 디모크러시에서는 심지어 AfD를 너무 극단적이다라면서 받아주지 않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서독 지역에서의 AfD의 지지율은 그래도 한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유독 구동독 지역에서 AfD가 인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선거가 치러진 튠겐, 작센,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모두 구동독 지역이죠. 사실은 극우 민족주의 정당뿐 아니라 극좌 민족주의 정당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산주의자 출신의 대표가 이끌고 있는 좌파 극단주의 정당이라고 하죠. BSW도 요번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자, 그렇다면 동독 지역은 왜 극단주의적인 정당이 인기를 얻고 있는가? 먼저 AfD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극우 정당, 민족주의 정당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AfD의 출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AfD가 처음 출발한 것은 2013년, 그러니까 유로존 부채 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것이죠. 당시에 남부 유럽 국가들, 소위 우리가 PIGS라고 얘기를 하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국가들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으니까 유럽연합 측에서 구제금융을 내주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던 국가라고 한다면 독일이었죠.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저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사회복지나 타먹는 남부 유럽 국가들 도와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불만이었고 그런 불만을 모아서 만든 것이 AfD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이 정당을 설립을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인물도 베른트 루케라고 하는 경제학자예요. 당시 이 AfD는 4.7%라는 득표를 했는데요. 연방의회 진입에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AfD가 점점 더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리고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2015년입니다. 당시 유럽은 밀려드는 난민들로 인해 굉장히 곤란했던 상황이었죠. 특히 메르켈 총리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독일은 그야말로 난민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AfD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이슈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이제는 난민 문제, 이민자 문제, 그리고 무슬림 문제까지 발전시키고 확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AfD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요. 초반에 경제적 보수를 지향하면서 AfD를 출범시켰던 베른트 루케가 이 정당을 떠나게 됩니다. 정당이 추구하는 아젠다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떠난 건데요. 그리고 베른트 루케보다 훨씬 더 오른쪽에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프라우케 페트리 그리고 알렉산더 가울란트 같은 인물들이 이 정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AfD는 드디어 12%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연방의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2021년 선거에서도 1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약간은 줄어들었지만 연방의회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요. 야금야금 주류 정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내년에는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AfD가 내년에는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두고 봐야겠지만요. 지금의 기세로 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냥 극단주의 정당 중에 하나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단 동독 지역뿐만 아니라 서독 지역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이런 극단주의 정당이 유독 구동독 지역에서 성하는 것일까? 구동독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경제적 격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이 경제적으로 격차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것이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구동독 지역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르포만,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냉전 시대에 동베를린 그리고 서베를린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동서베를린을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죠. 당시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서독의 1인당 GDP가 22,767유로였던 것에 반해 동독의 경우는 그의 3분의 1이 지나지 않는 7,395유로였다고 하죠. 그런데 통일이 된 지 34년이 지난 지금에도 구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적인 격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베를린을 제외한 구동독 지역의 1인당 GDP가 약 37,000유로인데요. 물론 이 금액만으로도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서독 지역의 경우는 5만 유로에 육박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그 간의 갭은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AfD가 1위를 한 튜링겐 지역 같은 경우는 16개의 독일 연방주 가운데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실업률에 있어서도 서독보다 동독 지역이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일을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99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독 지역의 실업률이 8.1%였던 것에 반해 동독 지역은 무려 14.8%였습니다. 물론 이후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실업률도 낮아지면서 굉장히 동독도 경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독의 경제는 서독의 경제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코로나19였죠. 코로나19 당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작센과 튜링겐입니다. 작센주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무려 969.4명이 사망을 하면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것이 동독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코로나19 당시에 가장 많은 반정부 시위가 열렸던 곳도 작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독의 경제가 서독을 많이 쫓아온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과연 이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독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서독에 대한 반감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독일이 통일을 했구나,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름다운 이벤트라고 보여지지만 동독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는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서독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통일에 순응을 해야 했던 동독 주민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서독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멸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고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을 두고 서독에 의한 동독의 식민지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런 기류를 분명히 읽을 수가 있는데요. 브란덴부르크 주민의 59%, 그리고 작센 주민의 66%, 튜링겐 주민의 70%가 자신들이 2등 시민으로 취급을 받는다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런 경향은 AfD를 지지하는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fD를 지지하는 브란덴부르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는 77%, 작센은 78%, 튜링겐의 경우는 86%의 주민들이 자신들은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런 인식이 그냥 느낌적 느낌이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예전에 수성을 지내기도 했던 헬무트 슈미트가 이 동독 지역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마피아가 없는 메조 지오르노. 이 메조 지오르노는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남부 간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지역 감정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메조 지오르노라는 말에는 좀 비하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 지역 주민들을 좀 비하하는 의미로 표현한 것은 맞죠.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무시할 거면 뭐하러 통일을 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통일 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1989년 10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했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63%의 응답자들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동독 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막상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똑같은 조사를 했더니 33%만이 같은 응답을 했다고 해요. 통일을 해보고 나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동독 주민들이 30년이 넘는 이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동독 주민의 42%만이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부 체제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에 기반을 둔 기존 정당들 기민련이라든지 사민당 등이 동독 주민들을 품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AFD나 BSW가 이렇게 굉장히 득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민자, 난민 문제를 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또 사회 구조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달랐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서독과 같은 경우는 사실 냉전 기간 중에서도 이민자를 상당히 많이 유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튀르키예 같은 곳에서요. 근데 동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유입이 있기는 했지만 서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현재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 지역의 이민자 비율은 약 8.2%입니다. 서독 지역이 28.7%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뭐 이민자 난민이 서독에 비해서 굉장히 많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반이민, 반난민, 반이슬람 정당이 득세하는 것이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다양한 인구 구성의 사회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소수자라든지 또 이민자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 또 통일이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서독 지역으로 넘어간 것도 한몫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노령 인구들이 동독 지역에 많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 때문인지 민주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훨씬 더 좋아하고 거기에 향수를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시민사회의 어떤 성숙 이런 것을 보질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주의적 정당들이 자라나기 좋은 그런 토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과연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이미 유럽에는 많은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 생각입니다. 한국이 지금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분단국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 얘기를 할 때 종종 사례로 드는 것이 바로 독일의 경우죠. 그런데 독일이 통일을 할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차이, 그리고 현재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격차가 있고요. 이거는 비단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인 차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통일은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사회, 정치, 문화적인 차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에 빠졌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